오늘은 서울 성동구 뚝섬에 위치한 서울숲을 한 바퀴 산책을 하다가 작은 연못일서 둘러보는데 한낮에 떼약볕은 뜨겁기만 하지만 고추잠자리가 한두 마리씩 보이고 있어 가을의 문턱임이 느껴지는 계절인데요. 연못의 물속이나 물가 주변에 다양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 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못가에서 만난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물속이나 물가에 사는 식물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동물이나 식물 모두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생식물들은 살아가는 내내 물속에 있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비밀 때문일까요? 수생식물이란 물속에 완전히 침수되거나 물가에 사는 식물들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부엽식물, 부유식물, 침수식물, 정수식물 등 4종류로 분류되는데 물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수면에 붙어 살아가는 부엽식물로 수련, 어리연, 가래 등이 있으며 뿌리가 땅속에 박혀있지 아니하고 수면에 떠다니는 부유식물로 불애옥잠, 개구리밥, 마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속에서 잎을 달고 있는 침수식물로 검정말, 나사말 등이 있으며 수위변동으로 침수되거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수식물로 갈대, 부들, 줄풀 등이 있습니다. 수생식물이 물속이나 물가에서 죽지 않고 잘 살아가는 비밀은 먼저 수생식물은 완전히 침수되거나 물이 없어 노출되는 수위 변동 등 급격한 생육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줄기나 뿌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 공기가 들어있는 통기 조직이 잘 발달되어 줄기나 뿌리까지 공기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 사례로는 갈대의 줄기를 잘라보면 줄기의 가운데가 비어있고 연뿌리인 연근도 잘라보면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물가나 물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수생식물들이 살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식물은 노랑어리연입니다. 노랑어리연은 조름나물과의 열애의 살 초본류로 아시아와 유럽에 분포하며 연못이나 늪지 등 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는 부엽식물입니다. 물이 깊지 않고 오래 고여있는 곳에서 잘 자라며 물밑에 흙 속에 뿌리를 뻗고 줄기는 실 모양으로 길게 자라며 잎은 계란형 또는 원형으로 5에서 10cm 정도이며 밑부분이 2개로 갈라지거나 붙으며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습니다. 6월에서 8월에 3에서 4cm의 노란꽃이 피는데 잎 겨드랑이에서 2-3개의 꽃대가 올라와 물 위에 2-3송이씩 달리며 꽃의 수명은 하루이고 꽃 모양은 끝이 5개로 갈라집니다. 연꽃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연꽃과는 거리가 먼 수초 종류이며 어리연은 작다라는 뜻이며 잎이 수련과 비슷하여 노란색의 작은 연꽃과 비슷하다고 하여 노랑어리연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며 유사종으로는 흰색으로 꽃이 피는 어리연이 있습니다. 보이는 식물은 고마리로 마디풀과의 한해살이 초본류이며 양지바른 들이나 냇가에서 물이 지어 서식하는 추수식물입니다. 키는 1m까지 자라며 질소와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부영양화된 물의 수질 개선에 한몫을 하는 식물입니다. 잎은 방패 모양으로 3갈래로 갈라지는데 가운데 잎은 달걀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며 양쪽 잎은 대층을 이루며 옆으로 퍼집니다. 8, 9월에 가지 끝에 작게 피는 아름다운 꽃은
연분홍색 또는 흰색의 꽃이 10에서 20개 정도 뭉쳐서 핍니다. 어린 잎은 나물 등으로 식용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줄기와 잎을 지혈제로 사용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류머티스 관절염 및 각종 염증이나 어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고마운 이에서 이름 지어졌다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으며 고마니, 고마니떼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식물은 역귀로 마디풀과의 한해살이 초본이며 아시아 전역에 분포하고 습한 곳이나 물가에서 잘 자라는 추수식물입니다. 곧게 서는 줄기는 40에서 80cm 정도이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가을이 되어 건조해지면 점차 붉은색을 띠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좁고 길며 끝이 뾰족합니다. 6월에서 9월에 걸쳐 피는 꽃은 흰색 끝에 분홍색을 띠며 잎 겨드랑이에서 이삭 모양의 꽃차례로 피는데 이삭이 여물어가면서 무거워져 끝이 처지는 특성이 있으며 열매가 익으면 검은색을 띱니다. 어린 수는 시용할 수 있고 예전에는 염색을 하거나 향신료로 이용되었다고 하며 잎을 짓이겨 물고기를 잡는 데도 이용되었고 한방에서는 혈압을 내려주고 위장병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꽃차례에 작은 열매가 엮어져 있는 모양을 보고 역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며 매운맛을 낸다고 하여 맵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식물은 노란꽃창포로 붓꽃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이이며 유럽이 원산지로 물가 등에 잘 자라는 추수식물입니다. 개울가나 연못 등 습지에서 잘 자라지만 건조한 땅에서도 내성이 있어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포기에 6에서 7개가 달리는 잎은 아래쪽에서 서로 얼싸안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잎의 폭은 2에서 3cm에 길이는 1m가 되고 대검 모양으로 양면으로 융기한 중앙맥이 있습니다. 5, 6월에 잎 길이와 비슷한 높이로 여러 개의 꽃대가 올라오고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넓은 달걀 모양인 외와피 3장에 긴 타원형의 내와피 3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매는 세모꼴로 타원형이고 갈색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붓꽃과 꽃창포를 동일한 식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붓꽃은 잎이 가늘고 힘이 없으며 대부분 초원에서 자라는 식물인 반면 꽃창포는 잎이 굵고 힘이 있으며 습지에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애기부들로 부들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이이며 물가의 가장자리에 잘 자라는 추수식물입니다. 지상부에는 줄기가 없이 아랫부분에서 잎이 서로 감싸서 원줄기처럼 자라며 잎은 선형으로 좁고 부드럽습니다. 6, 7월에 황백색으로 피는 꽃은 숫꽃은 위로 달리고 아래쪽으로 약간 떨어져 핫도그 모양으로 달리는 것이 암꽃입니다. 부들과 애기부들의 차이점은 부들은 물이 얕은 묵정론 등에서 자라지만 애기부들은 상대적으로 물이 깊은 곳에서도 잘 자라며 꽃이삭의 위치는 부들은 위에 숫꽃과 아래 암꽃이 붙어있는 반면 애기부들은 숫꽃과 암꽃이 떨어져 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줄로 벽과의 여러 해살의 초본류로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연못이나 냇가에 잘 자라는 추수식물입니다. 냇가나 저수지 등의 가장자리에 수심이 안정된 자리에는 갈대보다 왕성한 생육을 보여 넓게 군락을 이루어 자라며 물고기들의 은신처 및 산란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1에서 2m로 물속의 진흙에서 뿌리를 받고 있으며 0.5에서 1m 정도의 잎은 곧게 서고 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8, 9월에 피는 꽃은 원추형을 이룹니다. 옛날에는 야생에서 나는 곡식으로 활용되어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하며 줄기와 잎을 이용해 멍석 등을 만들었으며 가축 사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연못가에서 만난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수생식물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물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등을 배워보았는데요. 물속이나 물가 주변에 사는 식물들에 대해 수생식물 분류법에 따라 구분해보는 것도 생태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